일본 불매운동, 요즘은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 한때 자동차 업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죠. 일본차 망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위험해 보입니다. 요즘 나오는 신차들 보면 정말 그래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지만 일본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고 이에 노제팬 불매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죠. 최근에는 그 열기가 좀 식긴 했지만 그래도 나라에 대한 반감은 사실 아직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의 일본차 판매량은 자연스럽게 내려갔고요. 불매운동 때문만은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결국 닛산 인피니티는 국내 시장 철수까지 했습니다. 그 외 일본차 브랜드들도 최근에야 좀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고전해왔죠. 근데 이게 비단 불매운동의 영향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겠죠.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아무리 개인 취향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과거로 좀 돌아가 볼까요? 한때는 일본의 제품이 상품성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최고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에게는 정말 영광의 시절이었죠. 8, 90년대 버블 경제 시절 때를 보면 당시 나오던 차들이 지금도 명차로 추앙받고 있잖아요. JDM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일본 내수 시장을 의미하는 JDM은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일본 내수 전용 스포츠카를 의미하는 말로 통합니다. 당시 닛산 스카이라인 GTR 시리즈나 실비아, 토요타 수프라,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등 정말 엄청난 차들이 많았죠. 혼다는 페라리를 잡겠다며 NSX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건 그때 그 시절 얘기일 뿐 지금은 어떤가요?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차 디자인은 점점 파격을 넘어서 기계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능 또한 옛날만큼 인상적인 모델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저는 국내에서도 한때 인기가 많았던 하이브리드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토요타의 프리우스 4세대 모델을 처음 보고 상당한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아니 차가 왜 저렇게 생겼냐 라는 말이 육성으로 터져나왔거든요. 이 디자인은 지금 봐도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등장한 일본 차들 디자인을 좀 살펴봐도 전부 다 이렇게 기괴하고 무슨 건담 로봇 같은 디자인들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이야 성공했지만 렉서스의 아이덴티티, 스핀들 그릴 역시 처음 나올 땐 상당히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일본차 디자인의 정체성으로 포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최근에 출시되는 일본차 디자인을 보면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형 혼다 시빅은 이렇게 생겼고요. 토요타 86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수소차 미라이 디자인은 이렇네요. 최근 공개된 미쓰비시 아웃랜더 디자인은 산타페랑 팰리세이드 합쳐놓은 디자인이냐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렉서스가 야심차게 공개한 IS500 F 스포츠 퍼포먼스 차량 디자인도 말이 많죠. 이 차는 외관 디자인이 아니라 실내 디자인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2000년대 초반에 멈춰있는 것 같았죠. 외관 디자인은 그래도 이 정도면 막 크게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정도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반응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실내에 대한 말이 매우 많죠.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실내가 어떠신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티즌들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외관 디자인과 스펙 보고 우아했는데 실내는 2000년대 초반 디자인에 디스플레이 추가, 가운데 CD 넣는 곳 있어요. 실내 디자인 좀 바꿔라 제발. 90년대 실내 디자인을 고집하는 거 보니 보통 근성이 아니네. 차 인테리어가 20년 전 스타일 같네. 다들 생각이 똑같은 게 소름. 외부 보고 와 했다가 실내 보는 순간 일본 내수용이구나 싶었네요 라는 반응들이 주르리였습니다. 렉서스 IS는 2013년에 출시한 3세대 모델이 페이스리프트만 2번 거친 사골 모델이다 보니 더욱 이런 반응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골 IS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여러 신차들의 실내를 살펴봐도 일본차 실내 디자인은 대체적으로 요즘차 감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볼게요. 닛산도 한번 봐야죠. 닛산 하면 저는 GTR과 페어레이디, Z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 11년 만에 공개된 Z 역시 디자인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죠. 특히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었죠. 내부로 갈 것도 없이 외부에서부터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맹한 사람 눈을 떠올리게 하는 전면부에 멍청이 같아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돌아가, 이건 심했다, 갈라파고스 고립 원숭이 디자인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일본차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은 개인 취향에 따른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라 정답은 없지만 대다수의 반응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차는 시장의 대세인 전기차 개발에도 소극적인 모습이죠. 하이브리드로 이름을 날렸던 만큼 아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차가 언제까지 영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전기차 개발도 그렇고 시대에 꽤 뒤처지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자동차 업계의 현실인 듯 보입니다. 일본 자동차 시장 정말 이대로 시대에 뒤처질까요? 오토포 스티주플러스였습니다.